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그냥 빠르게 휙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 6일 엊그제 예. 나주 정미소라는 공간에서 이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네네네. 거기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미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한 배뱅이 굿이라는 전통 연희극을 관람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렇죠.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대중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극단을 초청해서 이 공연을 한 건데요. 이 배뱅이 굿이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아주 명문가이고 부자인 최정승 댁의 딸 이름이 배뱅입니다. 얘가 이제 시주원 스님하고 눈이 맞아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돌아가서 파괴하고 속인이 돼서 우리 같이 살자, 사랑을 이루어보자 이러고 이제 떠났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이 딸이 죽어요, 배뱅이가. 야, 그 무남동료 외동딸을 키우는 부모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달래기 위해서 전국의 무당들을 불러서 우리 딸의 혼을 좀 달래자. 그래서 이제 경양 각지에서 무당들이 와서 내가 진짜 딸을 불러오겠다. 딸의 영혼을 불러오겠다 이러는데 다들 실패하고 이제 박수무당이라 그러죠. 박수무당이 교묘하게 그 아버지 진짜 갓을 찾는 것처럼 해서 그 혼을 불러오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정승의 그 재물을 가져간다 하는 풍자극인데 1시간 10분 정도 아주 그냥 내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게 마당놀이입니까? 이 마당놀이는 이 대중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당놀이 성격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극단이 주도하는 연희극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연희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가 진행된 나주 정미소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나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평야지대 아닙니까? 호남 최대의 곡창지대인데 나주 정미소는 호남 최초의 정미소입니다. 나주에 최초 최대가 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쌀을 그 가공해서 그 만드는 곳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아주 크고 규모도 있었지만 이 요즘은 쌀을 마트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미소가 기능이 쇠퇴해지고 버려졌죠, 사실상.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문화예술 도시 재생 사업 이걸 통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전에 항일 학생운동 아시죠? 내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1929년 광주 항일 학생운동 기차 그렇습니다. 기차역 사건에 머리를 잡아당긴 박준삼 뭐 이리 박씨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항일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금호그룹의 고 박인천 회장이 1950년부터 71년까지 주코 정미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금호그룹의 모태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주 정미소 그 주변에는 지방 객사 중에 조선시대 초기 지방 객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인 금성관과 목사 내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그 서울의 성균관을 복원한 원형이 된 나주 향교가 있고 또 나주에는 사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서울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대문 등 이게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그 관광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와서 보시면 문화도 즐기고 역사도 즐기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배뱅이굿 관람 소식으로 해서 나주 정미소까지 또 그 주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나주 정미소를 뭐 문화재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런 현대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현장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대의 요구인 거죠, 이제. 그래요. 나주 정미소까지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좀 전에 금호그룹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유산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기도 보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발의된 법안 만나봐야죠. 어떤 법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법안은 네. 그 동나물의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내용은 크게 복잡하진 않는데요. 법인세 과표,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네, 표준의 네.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이게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 네, 네.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을 하는 거고요. 네. 또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하는 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표 구간 통합을 하면요. 네.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하하고 200억 원 이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네. 이걸 통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표가 100억 원인 법인의 경우에 개정 전에는 19%의 세율을 1,800만 원입니다. 예. 개정 전에는. 예, 근데 예. 세금이 그 100억 원은 이게 예. 정액으로 1,800만 원 플러스 2억 원 초과 부분 그 차액 음. 이게 19%예요. 그러니까 100억 원이면 아, 기본적으로 1,800만 원에 네, 플러스 19%인데 초과분에. 그러니까 1,800만 원에다가 2억 원 초과 부분이니까 98억 원에 대해서 19%예요. 예. 그러면 그 현행 그 법대로 하면 18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예. 개정해서 통합하면 통합세율 19%를 적용을 해서 19억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억 원인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보통 통상의 그 세금 정책에 있어서 여당이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주로 내서 세금 인상을 하고 네. 야당은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들을 많이 내요. 예. 그런데 이 법안은 우리 안도걸 의원님이 아마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 때문에 통합하자 이러신 것 같은데 굳이 그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세무당국에다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해라라는 규정만 있고 제출 안 했을 때 어떤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 같고 예, 법에서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번째 법안 넘어가기 전에 사고 소식이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동국로 운수나들목에서 선운 지하차도 쪽으로 운수나들목 2, 3차로 승용차와 화물차 간에 사고 발생했고 뒤차량들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호 통신원 제보고요. 그리고 사고 구간이 또 있는데 여긴 또 3중 사고예요. 풍영철길로 우산 중흥 아파트에서 운남동 근린공원 쪽으로 무진로 진아리체 아파트 승용차 간 3중 사고 발생했다고 손삼조통신원 제보 전해 오셨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죠. 네, 광산을의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게 뭔가요? 내용은 일단 주민 소환 제도는 아시죠? 저희가 잘 모릅니다. 한 20여 년 선출직 공직자, 네. 뭐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에 대해서 네. 뭐 위법한 일을 했다거나 네.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 죄를 좀 묻겠다, 네네네네. 소환한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 법안 개정 내용은 그 투표권자,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네. 또 청구 요건을 현재는 3분의 1입니다. 네. 저 청구 요건이 좀 각기 다른데 이걸 평균 투표율에 직전 선거 투표율의 15%로 네. 완화하는 거고요. 청구 제한 기간을 임기 만료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자. 그러니까 임기 끝까지 좀 책임 있게 일을 해라. 소환당하지 않게 이런 네. 취지인데 네. 일단 연령 하향하는 문제는 네. 이게 선거법에 지금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청구 요건은 그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는 유권자의 10%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네. 그리고 그 시도의원이나
그 기초의원, 지방의원은 20% 이렇게 해서 청구 요건을 해라 하는데 이게 좀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투표율에 15%로 하면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이 요건의 한 절반 정도로 좀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제도가 2006년에 제정이 돼서 2007년부터 들어왔는데 총 100건의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요건 미달로 90건이 아예 투표를 실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도는 있는데 실효성이 좀 없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좀 실효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정부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소환 청구를 남발하게 되면 지방 행정이 불안정하고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100건 중에 뭐 그렇습니다. 90건이 뭐 이렇게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뭐 남발이 될까요, 이게? 그래도 정부는 남발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국회가 조금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확실히 좀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해서 국민들의 그 권리를 좀 신장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저 나주 화순의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네. 어떤 법안이죠? 이거는 이제 그 보통의 전통시장이 공유재산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의 사용료나 대부료 인상을 상한을 적용하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인상 못하도록 제도하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그 경우에는 농협이나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좀 넓혀주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나주만 하더라도요. 2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최근 한 20-30년간 그 5개 전통시장이 사라졌어요. 봉황면, 반남면, 금천면, 동강면, 문평면 다 이렇게 면마다 장이 서고 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장이 남평읍, 세지면, 공산면, 다시면 4개 읍면에는 장이 서기는 해요. 그런데 반짝장입니다. 반짝장. 오전에 잠깐 열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지역 소멸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도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장도 없는데 온누리 상품권 어디다 쓰냐. 지역에 있는 그 이 농협 수협 마트 같은 데서라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실제로 그 어느 분이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온누리 상품권 쓰려고 그 택시를 타고 장에 갔다 왔는데 뭐 물건 사는 것도 사는 건데 택시비만 3만 원이 들더라 왕복 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이 현실이 좀 참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소관부처가 중소기업부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 자기들의 이 온누리 상품권 제도 취지가 전통시장 등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는 거는 당초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 이래서 반대 의견이 있고 당연히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은 불이익을 받긴 하겠죠. 그런데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을 하면 이걸 좀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서는 그렇죠. 물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편리해야지 무조건. 쓸데없는데 상품권이 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차제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법안들이 또 연구되어지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다양하게 뭐 법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긴 한데 좀 전에 이제 그 주민소환법 얘기 드릴 때 행정안전부 입장도 반대. 좀 전에 이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중소기업부의 입장도 반대인데 정부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원칙은 지키더라도 이렇게 좀 전에 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상품권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3만 원 주고 택시 타고 갔다 와서 쓰라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런 현실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정부가
좀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워낙 지방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의 현실 그리고 그런 지방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조치로 이해해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네네. 오늘도 한 주간에 그 발의된 법안들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야만 할 법안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